영국 공군 25조 원 협에서 제출. KF-21 영국 구매 협약 진행한. 영국 단독으로. 일본, 프랑스 페니. KF-21 보람의 개요.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보라매라는 이름은 한국의 맹금류인 매를 상징하며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여 개발했으며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기는 길이 16.9m, 날개폭 11.2m, 높이 4.7m로 F-16 전투기보다 크고 F-18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2900km, 무장 탑재량은 7.7톤에 이릅니다. KF-21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 중 하나는 능동 전자주사식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안테나를 회전시키지 않고도 전파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습니다. S의 레이더는 고속으로 기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고장이 나더라도 성능이 바로 저하되지 않는 점진적 성능 저하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의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KF-21은 공대공, 공대지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최신의 무장을 거의 모두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주요 무장으로는 M61A2 20mm 기관포, 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MB대 미티어 미사일, AGM-84 하푼 대함 미사일, KDGB, 한국형 GPS 유도 폭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천룡이라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입니다. 길이가 4.9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보라매의 발톱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의 지하 벙커와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핵심 무장이 될 전망입니다. KF-21 보람의 개발 사업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이후 약 20년에 걸친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초기에는 기술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2021년 4월 시제기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방위산업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항공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F-21은 현재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 말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공중전 능력을 갖춘 블록 1분 버전이, 이후에는 공대지 및 공대함 전투 능력을 완전히 통합한 블록 2분 버전이 전력화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KF-21은 5세대,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적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향후 더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복합 운영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양산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향후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력과 방위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과정과 실전 배치, 그리고 해외 수출 성과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강화와 국가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20아 미 방위비 증액 요구 없어 북 핵무기 인정 안 해. 지난 6에서 8일 미국을 방문했던 20아 시계로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시바는 9일 일본 내케 출연해 이틀 전 트럼프와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에 대한 미국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서 단순히 금액만 늘리면 된다는 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미국의 지시가 아닌 일본이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는 양국이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모두 북한에 대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했으며 지난달 취임식 당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시바는 지난달 미국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거부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정권을 이어받은 트럼프 역시 해당 인수 계획에 부정적이다. 이시바는 US 스틸은 한때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고 인수돼 일본 기업이 되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투자를 해 미국 기업으로 남으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기업으로 남는 구조가 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지난 7일 이시바와 회동에서 갑작스레 상호관세를 언급했다. 이미 이달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트럼프는 그 외 국가들을 상대로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외국이 미국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만큼 해당 외국 제품에도 관세를 붙이겠다며 이러한 방식의 상호관세를 이달 10에서 11일 발표한다고 알렸다. 이시바는 일본이 상호관세 대상이냐는 질문에 일방이 착취하고 배척하는 형태는 오래가지 않는다며 일본과 미국이 정말 관세를 올려야 하는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인가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일본 자동차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시바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확대에 대해 에너지 안보를 생각했을 때 중동에만 의존할 수 있겠는가? 렌즈를 안정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입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일본의 렌즈 수출을 늘리면 대일 무역 적자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김정은 북건군절 77주년 맞아 새로운 계획사업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함한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사업을 언급했다. 핵을 포함한 무기를 고도화한다는 5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국방발전 계획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핵과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 무기의 발전이나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조선인민군창건절, 건군절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축하 연설을 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 사업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핵무력을 더욱 고도해 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새로운 계획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 개개발 5개년 계획 2021에서 2025의 후속 계획으로 풀이된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공식화한 5개년 계획은 초대형 핵탄두국 초음 속미사일군 정찰위 성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에서 2017년 핵폭발 능력 강화, 2019년부터 전술 핵무기의 다양화에 집중해왔다. 새로운 계획 사업에는 러시아 파병의 반대급부로 얻은 군사적 조치가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 구위원은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에는 러시아와 협력을 통한 공군해군 무장력의 현대화, 북러 연합훈련, 북러 간 외교적인 안정보장이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지원도 재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자기 주권과 안정, 영토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 추가 파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았다. 미국에 대한 비판은 미국이 패권주의적 행태로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통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보다 확실해질 때까지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